남편은 힘없이 눈만 깜빡인다. 복도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와 형광등 소리가 가득하다. 병실 문이 열리자 간병인의 손에 낀 반지가 번쩍였다. 여보, 일어나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배우자란에 박선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네요. 영자의 눈이 커진다. 뭐라고요? 선자요. 그 순간 알았다. 오늘부터 내 삶이 끓어오를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시켜야 한다는 것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병원, 겨울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철제 의자에 앉아있던 김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최병수의 손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영자에게는 40년을 함께 산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당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봄이 되면 우리 가게 다시 열어야죠. 영자의 목소리에는 애써 밝게 하려는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병수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뜨며 아내의 손을 약하게 움켜쥡니다. 그 손길에서 영자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말라는 뜻이겠죠. 사실 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게 살리려고 얼마나 버텼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지려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두 자식 키우고 가게를 지켜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농촌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삶이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며 간병인 박선자가 들어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선자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병수를 돌보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은 괜찮으셨어요. 새벽에 한번 깨셨다가 다시 주무셨습니다. 선자가 이불을 다시 정리하며 말합니다. 영자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간병인에게 고마우면서도 남편을 다른 사람이 돌본다는 사실이 어딘가 서운하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달째입니다. 그동안 함께 운영하던 국밥집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자는 병수의 베개를 다시 정리하고 물컵을 채워두고 체온을 재며 꼼꼼히 살핍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선자가 병수에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병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는 선자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선자에게 잠시 자리를 맡기고 병원 식당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간단히 김치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고 앉았는데 문득 예전 가게에서 끓여주던 국밥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가게 국밥이 이것보다 훨씬 진하고 맛있었는데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끓여준 국밥들.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장남 준호와 둘째 미정을 만납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준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돌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
간병사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까 다행이야. 영자가 대답합니다. 둘째 미정은 감정이 풍부한 성격으로 아버지 병에 대해 누구보다 마음 아파합니다. 아빠가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엄마도 너무 고생하시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지만 틈만 나면 병원에 들러 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괜찮다. 우리 식구들이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일이 어디 있겠니? 영자는 두 자식의 마음을 다독이며 함께 병실로 향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자는 선자가 병수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성의껏 돌봐주고 있구나 싶어 마음이 놓입니다. 준호와 미정도 아버지 곁에 앉아 안부를 묻고 회사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병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득 선자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 금반지였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영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간병인도 나름의 삶이 있겠지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영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몰려옵니다. 선자가 사모님, 오늘은 제가 밤새 지키겠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영자는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곁을 떠나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는 체력을 비축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오전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남편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선자가 병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선자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병인 치고는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돌봐주다 보니 정이 들었겠거니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머,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에는 편히 주무셨어요? 선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그런대로요. 밤사이 어떠셨어요? 영자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며 묻습니다. 새벽에 깨셔서 물을 좀 드시고 다시 주무셨어요. 열도 많이 내리셨고요. 선자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정말 꼼꼼하게 돌봐주고 있구나 싶어 영자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무렵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서류 확인 차 왔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살펴보시겠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펼쳐 보입니다.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서류를 훑어봅니다. 그런데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잠깐만요. 여기 배우자란에 박선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간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김영자님이 배우자시잖아요. 누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박선자는 지금 여기 있는 간병인 이름이잖아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슨 실수였을까요? 언제 이 서류가 작성됐나요? 영자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입원 당일에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는 난처해하며 자리를 뜹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씁니다. 선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수의 체온을 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선자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입니다. 남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간병인이 우연히 배정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배우자란에 그 이름이 적혀 있다니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병원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선자가 병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그냥 간병하는 손길이 아니라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입니다. 영자는 조용히 문 뒤에서 지켜봅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도윤이가 곧 올 거예요. 선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라는 이름까지.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고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 남다른 친밀감,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합니다. 선자에게 오늘은 제가 지킬 테니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선자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키겠어요. 선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릅니다. 새벽 2시경 선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영자는 협탁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서랍 틈 사이로 작은 반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영자가 반지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니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병수? 선자 4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영자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이것은 커플링입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가 함께 맞춘 반지입니다. 그렇다면 도윤이라는 사람은 혹시 남편과 선자 사이의 아이일까요? 영자는 반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영자의 굳은 표정을 봅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선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새벽이 되자 병수가 잠시 깨어납니다. 영자가 물을 떠다 드리려는데 병수가 선자를 부릅니다. 선자야. 희미한 목소리지만 분명히 선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선자가 재빨리 다가가 병수의 손을 잡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영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오전 영자는 평소와 다르게 침착한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한 결과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선자가 병수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선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선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여자의 얼굴을 비춥니다. 어제 떨어뜨린 반지 말입니다. 영자가 직접적으로 꺼냅니다.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모님, 그게... 선자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병수와 선자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언제부터였나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선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IMF 때부터였습니다. 사장님이 빚에 쫓기실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서로 의지하게 됐고 도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IMF는 25년 전 일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윤이는 몇 살입니까? 영자가 묻습니다. 33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장님이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동안 가게가 어려울 때마다 남편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온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도 선자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습니까? 영자가 묻습니다.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사장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IMF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가게 문 닫을 뻔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남편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영자는 오랜 친구 순애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병원 근처 찻집에서 만난 순애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병수 아저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믿을 수가 없어.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영자가 한숨을 쉽니다. 순애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영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남자들은 원래 그래. 특히 그때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그랬을 거야. 그런데 순애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제대로 따져야 하나? 영자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파악해봐. 재산 관계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지. 그 말에 영자는 번뜩 깨닫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봐야겠어. 병수가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을 작성해뒀는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영자는 순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사는 영자를 보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사모님, 사실 사장님께서 몇 달 전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 보입니다. 혼인신고는 없지만 유언장 초안이 있습니다. 사장님 재산 일부를 최도윤 씨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도윤은 누구입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법무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사장님과 박선자 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입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친아들이라고요? 법무사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영자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순애가 재빨리 영자를 부축합니다. 영자야, 괜찮아? 영자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괜찮아. 계속 설명해 주세요.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IMF 때 사장님이 빚을 지셨을 때 박선자 씨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영자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 가게도 선자 씨 돈이 들어간 거네요? 영자가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도윤 씨에게 일정 부분을 물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사무실을 나온 영자와 순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쉽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준호와 미정에게 이야기해야겠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서 준호와 미정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자식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여 년간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정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일이 생겼다. 영자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심각한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을 해주시는 박선자 씨 말인데 그분이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영자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지난 며칠간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 반지에 새겨진 글씨,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유언장까지. 준호는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 미정은 중간중간 말도 안 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 몰래 다른 여자와 그리고 아들까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IMF 때부터였다고 하니까 거의 25년이야. 영자의 말에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닌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빠 아들이 맞나요? 확실한 거예요? 법무사가 직접 확인해 줬어. 그리고 선자 씨도 인정했고 영자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언장 초안에 도윤이라는 아이에게 일부를 물려준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IMF 때 우리 가게 살리는데 선자 씨 돈이 들어갔다는 것도 확인됐고 영자의 설명에 두 자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그 사람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영자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시겠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영자 일가족이 나타나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준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40년 동반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병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또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선자가 그를 보자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선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영자 일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윤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병수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매가 준호와 비슷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준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도윤은 병상에 누운 병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병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도윤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손을 약하게 들어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협탁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비 오는 날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병실에 있던 작은 라디오에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병수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빚에 쫓길 때 선자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놓지 못한 손이 이렇게까지 왔다. 도윤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한테 말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죄까지 아이한테 물리지 마라.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남긴 고백이었으니까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온 병수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거든요. 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였다. 병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명히 전해졌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IMF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협박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셨어야죠. 이렇게 숨기고 사는 게 맞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리고 영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영자야, 용서해다오. 병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복도로 나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영자와 선자가 마주 섰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우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영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해외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리워했거든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아버지 아들딸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미정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미정아,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하지만 미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너무 냉정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병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눈매며 말하는 방식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나타났다는 현실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다시 들어간 가족들은 병수 주변에 모여 앉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금까지 말 못한 이야기들을. 병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F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선자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게 못 지켰을 거예요. 병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평생 미안했다.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 병수의 고백에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간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던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도윤이만 생각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마지막에 편히 가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괴로워하셨거든요. 선자의 말에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도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벽 3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고백을 다시 들어볼 용기가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혼자서 차분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집에 돌아갔고 선자와 도윤은 복도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빚에 쫓길 때 선자가 내 손을 잡았다. 그날 놓지 못한 손이 이렇게까지 왔다. 영자는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기였거든요. 도윤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한테 말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죄까지 아이한테 물리지 마라. 카세트 속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복도 끝에 선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자 씨, 잠깐 이야기해요. 두 여자는 조용한 복도 한쪽에 앉았습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선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소원만은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그리워했거든요. 영자는 선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간병일도 하면서 도윤이 키웠어요. 사장님이 학비는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었습니다. 선자의 이야기를 듣는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영자가 묻자 선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도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선자의 말에서 어머니로서의 절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끝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요. 영자의 말에 선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 말씀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어요. 서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죠.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 중이신데. 영자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병수를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앉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봐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더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영자는 도윤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만든 상황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 가끔 오셔서 함께 놀아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셨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자격을 땄어요. 도윤의 대답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아들 교육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도윤이 성실하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병수가 깨어났습니다. 영자는 남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깨셨어요? 병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도윤이를 만나게 해줘서. 당신, 우리 이제 정리해요.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요. 영자의 말에 병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미안했다. 병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도윤이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 잘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의 말에 병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든 재산 문제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준호와 미정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영자는 두 자식을 부르고 선자, 도윤과 함께 병실 밖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상담실에 앉은 5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준호와 미정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선자와 도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5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유언장 초안, 재산 목록, 그리고 IMF 당시 차용 증명서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봅시다. 영자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집과 예금 절반은 준호와 미정에게 갑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남편과 함께 일궈낸 것이니까 당연한 권리예요. 준호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에서는 지금까지 진 빚을 정리하고 간병비도 계산해야죠. 그리고 영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몫도 조금 남겨드리겠어요. 하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산은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병수의 아들이니까 받을 권리는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걸로 서로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미정이 감정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한테까지 나눠줘야 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긴 아들인데.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미정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게 옳은 일이야. 우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해. 준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도윤 씨에게도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나아요. 준호의 현실적인 판단에 미정도 점차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자가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도윤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허락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제사나 기일에는 오지 마세요.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선자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법무사가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미리 연락해서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모이셨네요. 그럼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각 조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을 정리하면 부동산과 예금의 50%는 김영자님과 기존 자녀들에게, 나머지 부분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간병비를 제하면 최도윤 씨에게는 약 1천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사양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영자는 고집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대신 이것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영자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해요. 도윤 씨는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사시고 우리도 우리 가족끼리 살아갈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선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이제는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법무사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영자는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변호사라고 했죠? 그럼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몫까지 스스로 채워가세요.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들로서 마지막에 배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영자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영자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죠? 서로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관계였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자는 남편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병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자야.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병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손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가세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영자는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다시 내 삶을 시작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겠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자의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수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자는 검은 상복 대신 남편이 좋아하던 진한 파란색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만 갇혀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묘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영자의 모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영자가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어요. 당신도 그걸 바라시겠죠? 따뜻한 봄바람이 영자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던 어머니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선자와 도윤이 멀리서 조용히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약속대로 멀리서만 마지막 인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예전 가게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비어있던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계약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장사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국밥집 하시려고요? 네, 30년 동안 여기서 국밥집 했었거든요. 영자가 대답하자 중개업소 사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럼 영자네 국밥집 사장님이세요? 저도 자주 먹으러 갔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에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영자는 가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가게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미정은 메뉴판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좀 더 깔끔하게 해봐요.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미정의 제안에 영자도 동의했습니다.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영자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오로지 내 의지로 사는 기분이.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네 국밥 간판이 새롭게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세련되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 나는 간판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렸습니다. 30년간 익힌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첫 손님은 예전 단골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정말 다시 여시는구나. 반가운 목소리에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날이에요. 영자가 정성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내놨습니다. 와, 맛이 똑같네요. 역시 사장님 손맛은 못 따라해요. 손님의 칭찬에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영자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예전 단골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까지 가게 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늦게 문득 가게 밖을 보니 익숙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선자와 도윤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자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가게를 다시 여신 걸 보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축하드려요. 가게를 다시 여시다니. 영자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지 않았나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생전에 이 가게 국밥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서 영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병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국밥 2그릇을 정성스럽게 내놨습니다. 드세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도윤과 선자는 감사 인사를 하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맛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친 도윤이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진 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선자도 함께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국자를 들어 솥 안에 국물을 천천히 저어 올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울음 대신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찾았으니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지킬 시간입니다. 햇살이 가게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고 영자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